제가 김기현 대표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각제에 찬성하는 사람일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거 보세요. 작년 5월 5.18 때 헌법 손볼 때 됐다. 내각 책임제 해야. 대놓고 저런 얘기 한다니까요. 왜냐면 저래야지 국회의원들이 자기한테 몰려들거든. 지금 어쨌든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놓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로 저게 내각제.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계속 내각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를 그렇죠. 이어서. 네. 그렇죠.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해봤지만 안 맞잖아요. 네. 부정부패가 안 맞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해봤지만. 이탈리아처럼 됩니다. 이탈리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대통령제로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돼요. 왜 국민들이 내각 책임제를 싫어하느냐? 당신들이 국회의원 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그 온갖 못된 모습들을 보여줘서 우리가 실망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당신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신뢰를 얻었으면 우리 내각 책임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국민들이. 지금도 비리가 넘치고 그러니까요. 지금도 권력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장에 뭐 어떤 헌정특위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하고요. 사실은 이게 헌법을 저는 한번 손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부터 우리가 개헌 논의가 있었는데 예. 그건 개헌 논의를 할 때 뭐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어젠더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대통령제를 더 이상 우리가 고집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생기는 이 국민 통합의 저해, 진영으로 갈라지는 이런 국론 분열. 더 이상은 이제 반복하기 어렵다. 특히 대통령제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나라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도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이 헌법학자들, 정치학자들의 의견인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내각 책임제를 할 때가 됐다 생각을 저는 벌써부터 해왔었는데 이 권력 구조의 개편 이것만이 아니라 개헌을 만약 논의한다면 권력 구조의 개편도 당연히 논의해야 되고 그 외에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헌법을 만들 때에 비해서 지금 한 87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40년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IT, 정보화, 환경,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고 국민의 생존의 기본권이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본권들 이런 것들 좀 더 세분화하고 그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기본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한꺼번에 다 녹여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기하면 좋겠다. 이 문제는 어떤 정당이나 정파의 의견이 녹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다 통합되어져서 그림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의견도 비슷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 또는 대통령실에서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공감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할 시간은 없었던 것이고요. 저희 당 내부에서는 벌써 한 20년여 전부터 계속해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의 요인도 있었고 내부의 요인도 있었는데 그래서 중단되었습니다. 지난번 대선 전에도 개헌 논의가 잠시 나왔었는데 이 개헌 논의가 대통령 선거와 같이 맞물리면 그러면 매우 정파적인 의견들 가지고 아주 대립의 구도가 더 강화된다. 개헌 논의가 거꾸로 더 물 건너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개헌 논의는 대통령 선거 전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대선을 마쳤으니까 이제 좀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들 좀 시간을 가지고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 전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이 전체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벌써 이게 그 5.18 민주운동에 대해서 약간의 부침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사실이긴 하지만 전체로 보면 이것이 그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에 저희 당의 전신 정권이죠.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미 국가기념일을 지정을 하고 그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재평가를 다 마쳤고요. 정부 주관의 기념식 행사, 지원특별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왔던 정당이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때로 약간의 부침이 있었다는 사유로 해가지고 저희 당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하실 때 지난해에도 참석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랬던 거 기억납니다. 제가.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 때부터 군사 정권에 저항하면서
군사 독재 정권 물러가라고 데모했던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저도 대학 시절 제가 78년 입학했는데 80년대 대학 3학년 시절이었고요. 그때 이 군사 정권,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 강한 학생 저항 운동들이 있었을 때 저도 적극 참여해서 제 최일선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사태들은 정말 반일륜적이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전혀 예전 아침에 한 번도 다른 생각한 적이 없었고요. 예. 다만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어떤 그 특정 정당의 개인 사유물로 했다. 그것을 또 우리 당은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그 반성할 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이건 그 5.18 민주화 운동의 그 민주주의 정신,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했던 정신들은 어떤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리고 계승해 나가야 될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5.18 정신을 헌법 정문에 수록해야 한다 늘 주장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제 대통령실 어제 이야기는 이거는 이제 국회가 먼저 주도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뉘앙스였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한 논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 기호는 경선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버지 시절부터 계속 민주화운동을 했던 집안 출신이기도 하고 예. 저도 뭐 그런 일을 계속 같은 의견을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예. 당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볼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